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이미 즉각 사퇴가 아니라 진작에 사퇴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검에서 위증 고발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송옥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현재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이 뜻을 같이 동참하는 의원님들 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서른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유승희 의원, 이재정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은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의원님. 네. 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데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결국 특검에서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받기 이전에 조윤선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6년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 국가 중 70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31위까지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70위권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어 리서치 센터의 표현의 자유지수 FE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37개국 중에 21위로 가나, 인도 등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발표 2016년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 33점으로 199개 중 66위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경제만 파탄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예, 혹시 의원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재정 의원. 이 기자회견문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또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헌재나 또는 특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검은 신속하게 관련된 수사를 마쳐서 그 결과를 낱낱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재정입니다. 조윤선 장관도 법률가입니다. 법률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국영수에 해당하는 과목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본권들 가운데서도 1차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권은 이미 현대국가에서는 웬만한 국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가는 권리,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1야당이 그리고 제1당이 표현의 자유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1차적 권리는 후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장관으로서 묻지도 않겠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능력만, 스스로 판단할 능력만 있다면 그 자리를 물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2017년도 첫 기자회견을 조윤선 장관의 즉각 자진 사퇴로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기자회견문에서도 낭독이 되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지금 입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표현의 자유, 저희 당의 표현의 자유 특유의 임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그거 이제 인정하셨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근데 9,000명 중에서 7,700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블랙리스트냐, 그런 논리였었죠.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렇죠. 그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900명을 보셨으니까 그 중에 770명이 지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한국일보에서 나온 그 표제에 있는 대로를 확인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그 900명의 명단을 한 번도 훑어볼 9,000명. 예. 한 번도 주무장관으로서 그 명단을 훑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다 뽑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일일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충 훑어봤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이 존재는 위헌을 한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가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되면은 아래 직원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갖고 와봐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받은 그런 리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예술국장 우상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상일은 미국 유학 중에 파견 연수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과정은 김기춘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자, 김종희가 유진영 장관한테 이게 14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김종 차관이 유진영 장관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유진영 장관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수 기간 중에 공무원들을 중간에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진영 장관이 유정복 당시에 행안부 장관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유정복 장관도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문체부 T1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의 반대로 김종이 이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김기춘한테 유진용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김기춘 실장이 유진용 장관에게 우상희를 데리고 와라. 직권남용이죠.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우상일입니다.
우상일은 김종의 부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국장이고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 아니요. 문제는 지금도 우상일 예수국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일치가 아니라 조윤선 장관과 예수국장이 함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우 국장이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관리를 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2015년, 16년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제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교문이 거기서 붙박이에요. 예. 예? 19대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못 들으면 허위 보고를 받으셨거나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자, 우상일이가 그렇게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문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종희가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김기춘한테 소위 말하는 쓰리쿠션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재용 장관이 김종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항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장관한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역자가 지금 예수국장으로 있고 그 예수국장이 블랙리스트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이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의원님, 제가 그 대선과 청와대에서 그 모시고 뵀던 그런 때 가졌던 마음은 지금 의원님 답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또 특히 이런 일과 관련 없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또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제가 모시고 일했었을 때 느꼈었습니다. 제 안민석 의원의 조윤선 정인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제 시청자